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센셜 102제. 자, 오늘은 66번부터 77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특별계정의 종류네요.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할 수가 없다. 이거 일단 틀렸네요.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2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다. 채권형 펀드는 무조건 못합니다. 얘가 일단 맞는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변경할 수가 있죠. 그죠? 채권형에서도 갈 수 있고 주식형에서도 채권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굉장히 희박하다. 근데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예, 투자자산의 유형. 예전에 뭐라 표현했냐면 주식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가 나눠집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일단 주식이네요.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채권형 펀드에는 절대 주식은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주도 편입될 수가 없다. 그게 안정형 그 자산에 운영하는 채권형 펀드의 특징이죠. 6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 이게 뭘 편입할 수 있냐 없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맞네요. 양도성 예금증서, 단기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을 일부 투자하죠. 3번,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보험 계약자가 책임지죠. 아무리 안정형이지만 어떤 보험 상품도, 어떤 변액 보험 상품도 다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의 투자 성향, 가입 목적에 따라 보험 상품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적합성 진단. 적합성 진단. 요거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단기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 중에서도 단기죠. 단기 MMF형 같은 거 뭐 그런 겁니다. 단기 채권형 펀드는 보다 더 안정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도 채권형 펀드가 됐든 단기 채권형 펀드가 됐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는 모두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채권형은 주식에 투자 못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는 모두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채권형 펀드는 30% 이하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1%, 10%다 틀렸다 그랬죠. 단 한 주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엔 절대 투자할 수가 없다가 핵심입니다. 6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 채권형 펀드 얘기입니다. 채권형 펀드가 이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10% 미만으로 투자할 수 무조건 못한다 그랬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혼합형 펀드는 채권, 주식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기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는 펀드다라고 했으니까 또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펀드는 딱 떠올리셔야 되겠죠. 얘는 금융에서도 나왔죠. 예, 인덱스 주식형 펀드 내지는 인덱스 펀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ETF도 같은 내용으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는 못합니다. 두 번째, 혼합형 펀드도 주식에 투자하죠. 그래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의 최대 70%까지가 아니라 혼합형 펀드는 최대 60% 이상 주식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이네요. 자산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장기적인 수익성을 추구한다. 맞는 얘기죠.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지시 못합니다. 맞는 얘기네요. 일반 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 못합니다인데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특별계정 운용 성과와 위험은 직접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자 책임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무엇이냐. 자, 이게 펀드 개설 초기에는 얼마나 해지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너무 적으면 운용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적고 해지율 등의 예측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설 초기에는 보험회사가 돈을 좀 넣죠. 초기 투자 자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관한 점,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봤죠. 두 번째, 특별계정의 자산은 매일 실적 배당률을 산출하여 적립금에 반영한다. 맞죠? 취득 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 장부가 평가 다 여러분들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가 평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자, 1번. 자산평가 방법의 기본 원칙은 원가평가가 아니라 시가평가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2번.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에 반영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좌당 기준가격 방법이다. 얘가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특별계정 펀드와 일반계정 자산의 상호교환 불가능. 그죠?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한 계약자 운용 지시 불가능.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가가 평가되지 않는 뭐 대출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특별하게 그냥 장부가 평가를 하고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자 계산해서 장부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최초 펀드 설정 시에 기준 가격은 1,000원입니다. 맞네요.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처음에 1,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900원, 800원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의 기준 가격은 1좌당 1,000원으로 기준 가격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 그러니까 1원 1좌. 같다는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은 특별계정 전체의 좌수를 전일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바뀌었네요. 이렇게. 전일말, 그러니까 어저께 말, 끝말은 말짠이죠.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특별계정 전체의 좌수로 나누면 그게 해당 일의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보유 좌수 계산.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보유 좌수는 투입 보험료를 나눠주는 거죠. 뭘로 나눠줍니까? 기준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죠. 얘는 2,000만 원이고 얘는 2,000원이죠. 곱하기 1,000 하니까 정답은 1,000만 좌가 되겠습니다. 자, 1,000원으로 시작을 처음에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만약 투입 보험료다 그러면 2,000만 좌가 되겠네요. 근데 기준 가격이 2,000원으로 오른 상태죠. 그죠? 그래서 2,00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0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1,000좌당 1,000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보험료 투입일의 보유 좌수. 그러면 투입 보험료가 얼마다가 되겠네요. 그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특별계정 투입일 기준 가격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여기서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특별계정 투입되는 보험료는 다르잖아요. 비용 빠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투입하는 보험료를 기준 가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다음 72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동일할 경우. 자, 월납 보험료가 다 이제 동일할 경우 이 예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도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얘도 최저 보증 비용처럼, 그죠? 매번
계약자 적립금이 바뀌잖아요. 계약자 적립금이 계속 변동한다는 건 뭐냐면 기준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준가가 쌀 때 투입을 보험료를 했다면 환산되는 보유자수 훨씬 크겠죠. 근데 기준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면 환산되는 보유자수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죠. 2번,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은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일단 얘도 맞는 얘기래요, 얘는. 3번, 해당일 기준 가격은 전일 말 나오네요. 특별계정 순자산 가치를 총 좌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맞는 얘기네요. 4번, 기준가격은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상승을 합니다. 해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 말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특별계정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좌수 올라가겠죠. 기준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가격은 무조건 자산운용 실적이 어땠느냐 하고만 관련이 있지 돈 들어왔다 나갔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도 인출. 중도 인출하면 돈 빠졌네요. 보유 좌수 줄어들겠네요.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기준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산운용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네요. 보유 좌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보유 좌수는 전체 내가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고 10개가 늘어나는 거 아니죠. 얘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지문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기준가격은 올라가죠. 그죠? 하락했다는 것은 실적이 안 좋다는 소리죠. 세 번째, 해당일 기준가격은 당일 말 특별계정의 순자산을 이용해 산출하는 게 아니라 당이 아니고 전일 말이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적립금 이제 계산하는 거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자, 적립금은 보유 좌수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냐. 근데 얘가 하나당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을 곱해주면 됩니다. 48, 32, 8일은 8일이니까 예. 1120만 원이 되겠네요. 1120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었다. 기준가 올라간다는 거죠. 보유 좌수는 또 나왔네요. 변동 없다. 기준가격하고만 관련이 있지 보유 좌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관 함정.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실적이 나빠졌다는 뜻이죠. 보유 좌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가격과 보유 좌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표현이면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가격이 하나당 얼마씩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이 월납계약의 경우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투입된다는 거죠.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 보유 좌수는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매번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르니까 사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유 좌수는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자산운용표.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기 자료를 통해 최근 1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펀드가 설정되고 지금까지 전체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환산 수익률로 연평균 뭐 6%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1년간 연환산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전일의 기준가격은 1,302원이 아니죠. 2원 올라서 1,300원이 됐으니까 1,298원이겠죠. 3번, 특별계정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30%가 아니고 1,000원이 1,300원 됐으니까 30%죠. 30%. 4번, 최초 개설일보다 기준가격이 상승했네요. 얼마 시작했습니까? 1,000원에 무조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30%. 연환산 수익률이 6%면 한 5년 정도 지난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최초 펀드 개설일 이후 3년 경과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18%예요. 3년 동안 18%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18% 나누기 3이니까 6%가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회사별 판매 상품을 비교한 내용은 보험회사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가 비교 못한다. 회사별 판매 상품 어디서 해야 됩니까? 비교 공시. 생명보험 협회에서 할 수 있지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5번 보겠습니다. 자산운용 옵션이네요. 자, 자산운용 옵션이 아닌 것은, 종류가 아닌 것은 자동 재배분, 펀드 변경, 편입 비율 설정, 정액 분할 투자 기능 다 맞죠? 추가 납입은 자산운용 옵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시납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 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을 하고요. 12로 나누어서, 왜 12로 나눕니까? 12달이니까 매월 계약 해당 일에 미리 설정된 펀드별 편입 비율로 자동 투입하는 자산운용 옵션은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이다. 일시납 보험료라든지 추가 납입 보험료 같이 일시에 고액이 들어왔을 때 한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의 주가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액을 큰 금액 받아놓고는 단기 채권 펀드 넣어놨다가 12분의 1로 나누어서 12번에 걸쳐서 분할 투자를 하는 방식이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입니다. 자,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료 월 자동이체 기능, 이 자산운용 옵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두 번째,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유지 시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결 시에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펀드 설정 후 1년 이내인 펀드는 1년이 안 됐는데 연환산 수익률을 만들 수, 1년이 지나야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연으로 환산을 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야, 이게 굉장히 수익률이 좋구나. 그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최초 개설일부터 현재까지 뭡니까? 누적 수익률이 되겠죠. 연환산 수익률은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6번 펀드 변경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자산운용 옵션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특별계정 펀드에서 운용되고 있는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다른 특별계정 펀드로 변경. 벌써 답 나왔네요. 펀드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서 변동된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재배분하는 자산운용 옵션은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이다. 오토 리밸런싱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죠. 연 12회,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받지 않는 것 뿐이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서로 다른 펀드, 주식형에서 채권형, 채권형에서 주식형이죠. 펀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펀드 변경 수수료는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77번 보겠습니다. 정액분할 투자 기능이네요. 자, 특별계정 자산운용 옵션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펀드 변경할 수 있죠.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계약자는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된 적립금 비율을 자동으로 재배분하는 오토 리밸런싱 기능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에 펀드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펀드별로 납입 보험료를 분산 투입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은 고액의 일시납 계약일 때 줬는 건데 월납 계약에서 더 활용이 될 때 안정성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랬으니까 월납은 그 자체가 벌써 분할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납 계약에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월납 자체가 벌써 분할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일시납, 추가 납입 보험료 같이 고액이 한 방에 들어올 때 필요한 거죠. 연관 함정. 일시납 보험료는 이미 분할 투자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수익률을 1년 단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